안녕하세요. 김비트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영상을 못 찍었는데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커뮤니티에 글을 앞으로는 쓸게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그 2008년도부터 볼게요. 2008년도에 저희가 2008년 3월 10일 날 같은 날짜였죠. 베어스탠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여러분이 아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2일 날 코로나 빔으로 인해서 비트가 40%가 하루 동안 빠졌고 그리고 어제 2023년 3월 12일 날 같은 날에 이제 SVB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코로나 때 수순을 밟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끝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정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예금자들을 보호해준다라는 걸로 해서 기사가 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 끝에 보면은 차트적으로도 매우 좀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했는데 같이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내용은 연준과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대출 권한을 사용해서 서명은행과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서명은행은 서명 말이 이제 서명은행이지. 시그네이처 뱅크라는 회사도 지금 세 번째로 파산을 거의 하는 위기에 있었고, 첫 번째가 지금 실버게이트, 두 번째가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세 번째가 시그네이처 뱅크 이렇게였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것들을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약간 책임을 지고 예금자들을 지원한다라고 했으니 아주 큰 악재로 여겨졌던 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를 이제 살려냄으로써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다시 1달러 패깅을 유지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시 이제 앞에서 하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연준 이사회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제 모든 예금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SVB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인지 이제 여기에 USD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한 환율 계산하면 3조 8천억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USDC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패깅이 1달러가 깨졌던 이 USDC가 다시 1달러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원래 USDC를 차용해서 거래를 하게 허용했다가 과거에 FTX가 USDC를 너무 밀고 코인베이스가 USDC와 친화적이니까 바이낸스는 BUSD를 밀려고 이제 USDC를 상패를 했었거든요. 상장 폐지를. 근데 어제부로 다시 상장시키고 또 USDT로 마진을 할 수 있는 선물 거래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바이낸스에도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거래 수수료를 먹으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USDC의 수요처를 바이낸스에서 다시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 이제 그래서 보면은 USDC가 문제가 있었는데 BUSD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로 파산하려고 했던 은행이 시그네이처 뱅크였는데 시그네이처 뱅크에서 BUSD 같은 경우가 이제 약 거의 2억 5천만 달러면은 약 3억 3,300억 정도가 이제 BUSD가 시그네처 뱅크에 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연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 BUSD도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BUSD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 어, 뭐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막 발행이 되고 하진 않을 것 같네요. 보면 어제의 이 일, 어제도 아니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지금 보라색이 코인베이스고요. 그 아래가 이제 바이낸스의 펄프니까 무기한, 그러니까 선물 거래, 그리고 바이비트, 그 아래가 바이낸스, BUSD 거래,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의 현물로서 비트를 엄청나게 많이 코베에서 거래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봐도 알다시피 미국 자체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코베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비트가 올라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베에서의 그 매수세가 강할 때 결국 장에게 영향이 미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이게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차트가 오늘 좀 중요한데 일봉으로 먼저 볼게요. 일봉 보면 지난 저희 마지막 영상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이 구간을 리테스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밑꼬리로 리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1년도에 11월에 있었던 69,000달러에서 그 다음에 반등장이 왔을 때 48,500달러에
저항선을 이으면 이게 저항선인데 보면 1월 달 급등 때 여길 넘었다가 정확하게 리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간을 다시 체크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거를 지켰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정을 줄 만큼 줬다라고도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을 저번 영상에도 아마 남겨놨을 텐데, 보면 최근에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나 싶은데 어쨌든 반등을 해서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15분 봉으로 짧게 보면은 넘고 다시 여기 또한 리테스트를 하고 현재 다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최근에 이제 있었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던 선인데, 일봉상에서 여기를 넘어준다면 바로 또 좋아질 수 있는, 장이가 저번처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또 내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을 건데, 이번에 뱅크 사태 때문에 깊이 조정을 미리 준 걸 봐서는 내일 CPI 이후에도 혹시나 CPI 컨센보다 훨씬 더 CPI가 높게 훨씬은 아니죠.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계속 그랬었는데, 높게 나온다고 쳐도 그렇게 깊은 뭐 또다시 19,300을 간다 이런 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마침 똑같이 비트와 똑같이 양봉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알트들이 꽤 많이 죽었고 반등 시에도 비트가 더 많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하락장의 끝에서 비트가 오를 때 비트의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또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이 시장을 좀 빨리 이해하고 캐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또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CPI를 또 보고 내일은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